그럼 제가 어머님 여권이랑 휴대폰 좀 보관할게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에서 이상한 번뜩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빈 병실에서 뭘 하고 계세요? 한 달 전 손주 병문안을 갔다가 목격한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 환자도 없는데 돌아가는 의료기기, 가짜 서류에 받는 사인들. 그 모든 게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공항에 버려진 채 굶주리며 깨달았죠. 이제 진짜 응징이 시작될 때라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머님, 여기 잠깐만 서 계세요. 윤설아가 강미정의 팔을 가볍게 잡아 체크인 카운터 뒤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공항 국제선 출발 로비는 새벽 시간임에도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미정은 큰 캐리어 옆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가 수속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여권 다 준비됐지? 설아가 강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손에 든 여권 4권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응, 다 있어. 아이들 것도. 그럼 제가 어머님 여권이랑 휴대폰 잠깐 맡을게요. 설아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여권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왜 따로 맡기니? 출입국 검사할 때 한꺼번에 내면 훨씬 빨라요. 설아가 미정의 여권과 휴대폰을 받아 자신의 핸드백 안쪽 포켓에 넣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와 강서윤이 면세점 구경을 하겠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먼저 구경 좀 하고 올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미정이 손주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체크인 줄이 길어지자 설아가 시계를 보며 입술을 씹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겠어요. 설아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 하니? 네, 비행기 타면 한동안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설아가 화장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안내판을 따라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화장실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정이 화장실에서 나와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가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는 다른 여행객들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출입국 검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검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그 줄 사이사이를 들여다보며 가족을 찾았습니다. 지훈아,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안 요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간단한 한국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여권 가지고 계세요? 아, 그게. 미정이 가방을 뒤져봤지만 여권은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갔어요.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미정이 더듬더듬 설명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공항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죠? 공항 직원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정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실물 센터로 가보시겠어요? 거기서 확인해 드릴게요. 공항 직원이 미정을 안내했습니다. 분실물 센터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미정이에요. 오늘 출국 예정이신가요? 네, 가족과 함께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미정님으로 된 항공권이 검색되지 않네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같이 왔어요.
혹시 다른 성함으로 예약하셨을 수도 있어요. 가족분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미정이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강지훈, 윤설아, 강민호, 강서윤. 네 분은 확인됩니다. 그런데 강미정님은요? 직원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 네 분은 이미 출국 검문을 통과하셨네요. 미정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나는요? 지금으로서는 출국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권도 없고 항공권도 없으시니까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족분들이 실수로 놓고 가신 것 같은데 연락할 방법이 있으세요? 휴대폰도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영사관에 연락해서 신원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야간이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내일 오전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벤치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밤을 새우라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정이 벤치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공항 청소 직원들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꼭 껴안고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몇 가지 간단한 물건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여권과 휴대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였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겨진 공항에서 첫 번째 밤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 청소가 끝나고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벤치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허리가 아파 움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제 만났던 공항 직원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사관에 연락했는데 오늘이 주말이라 답변이 늦어진대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답니까? 미정이 목이 쉰 채로 물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나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직원이 생수 한 병을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좀 드세요. 미정이 생수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뿐이라 죄송합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정은 지정된 벤치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정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게 왜 이러지? 미정이 벤치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지나가던 보안 요원이 미정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가요? 보안 요원이 미정의 팔을 잡아 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좀 어지럽네요. 미정이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공항 의무실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무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크게 아픈 데는 없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네요. 미정이 답했습니다. 의무실 직원이 미정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으신 것 같고요. 혈압 한번 재볼게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한 의무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많이 지치신 상태 같습니다. 여기서 잔 타시겠죠?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임시 보호실로 모실 수도 있는데 여권이 없으셔서 구역 이동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의무실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정은 목이 더 말랐습니다. 근처에 있는 음료 자판기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가방을 뒤져 동전을 찾았지만 한국 돈밖에 없었습니다. 물 한 잔 사 먹는 것도 이렇게 어렵네. 미정이 중얼거리며 자판기 앞에서 돌아왔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자 미정은 보조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져 잠깐 졸았습니다. 깜짝 놀라 깬 미정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가 저물어 공항 안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공항 난방이 줄어들어 춥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춥구나. 미정이 양팔을 감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항 보호팀 직원이 서류를 들고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장기 체류 승객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영사관 확인이 끝나야 진행할 수 있대요. 그 확인은 도대체 언제 끝난답니까? 월요일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틀째 새벽이 되자 미정은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 채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아팠습니다. 미정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미정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보안 요원이 미정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보안 요원이 급하게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의무실에서 바로 나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얼마 안 되어 의무실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구급 요청도 했지만 공항 의무실이 더 빨랐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의무실 직원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미정이 입술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의무실 직원이 급하게 물을 가져왔습니다. 미정이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의무실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일어나려다 균형을 잃고 옆에 있던 광고 패널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의무실 직원들이 급하게 들 것을 가져왔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지나가던 승객들이 황급히 비켜섰습니다. 의무실 직원이 병원 연락을 하며 들것 준비를 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셔서 절차가 조금 복잡하겠네요. 그때 한 여성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여성이 신분증을 꺼내며 의무실 직원에게 보였습니다. 저 이 사람 의료 기록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의무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님이시네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들것 위의 미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강미정?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10년 전에 지하철에서 여성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강미정님 맞으시죠? 장소연이 들것 위에 미정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이 흐릿한 눈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신데요? 미정이 가늘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지하철 2호선에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소연이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폐소생술 해주셨던 분이요. 기억 안 나세요? 미정의 눈에 조금씩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때 그 젊은 아가씨?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사람 장소연입니다.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의무실 직원이 구급차 연락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병원 갈 준비됐습니다. 제가 같이 타겠습니다. 소연이 의무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혈연은 아니지만 제가 책임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소연이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구급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응급 요원들이 미정을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소연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연이 미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두고 갔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을 두고요? 소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 간다고 같이 공항에 왔는데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미정이 말하다 기운이 빠져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미정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소연은 병원 행정실로 가서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행정 직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비용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연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의사가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물과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회복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행이네요. 소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계속 가족 이야기만 하시네요. 연락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라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이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가족분들이 일부러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소연이 말했다.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선 공항 보안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소연이 공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재단 이사장 장소연입니다. 오늘 오전에 공항에서 응급 후송된 한국인 여성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분 괜찮으신가요? 공항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CCTV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CCTV 말씀인가요? 어제 체크인 구역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항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안팀장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정식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소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연이 미정의 병실로 갔습니다. 미정이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덕분입니다.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제가 조금 갚을 차례인 것 같아요. 소연이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때 일은 당연히 한 거였어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소연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왜 그랬을까요? 미정이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연이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머님 잘못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컵에 물을 따라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이 약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소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하시는 거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저희 재단 감사팀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을 조사하는 팀이 있거든요. 감사팀이요? 네,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병원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소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손주들 병문안 갈 때마다 봤는데 빈 병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정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셨나요? 서류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환자도 없는 방인데 기계들이 켜져 있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소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혹시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한 달 전쯤 같아요. 소연이 급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뭔가 큰일이 있는 건가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연이 미정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은 몸부터 완전히 회복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소연이 재단 회의실에서 감사팀장 김태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지훈이 운영하는 병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소연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소연이 공항에서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환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상한 일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빈 병실에서 의료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고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령 환자일 가능성이 높군요. 그래서 정식 조사를 요청합니다. 소연이 결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태호가 감사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지훈 병원 회계 자료부터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팀원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지원금 사용 내역도 함께 분석해 주세요. 태호가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소연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소연이 미정의 팔을 살짝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신세만 지네요. 미정이 답했습니다. 오늘 감사팀에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소연이 미정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태호와 수진이 미정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태호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보신 일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이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미정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손주가 입원해 있을 때 자주 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셨나요? 환자도 없는 병실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미정이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서류 같은 걸 들고요. 그리고 보호자도 없는데 누군가한테 사인받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호와 수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언제쯤 일이었습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에요. 손주 퇴원하기 일주일 전이었죠. 그때 병실 번호 기억나세요? 305호였던 것 같아요. 수진이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 그리고 빈 병실인데 기계들이 켜져 있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떤 기계였는지 기억나세요? 심장 박동 재는 기계요. 삐삐 소리 나는 거. 미정이 손으로 모니터 모양을 그렸습니다. 태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IT팀이죠? 한 달 전 305호 병실 장비 사용 기록 전부 뽑아주세요. 수진이 미정에게 종이와 연필을 건넸습니다. 그때 보신 걸 여기 간단히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은 못 그려도 해볼게요. 미정이 연필을 잡고 천천히 그렸습니다. 병실 배치도와 기계들의 위치를 그렸습니다. 며느리는 여기 서 있었고 모니터는 이쪽에 있었어요. 미정이 그림에 표시했습니다. 잠시 후 IT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305호 병실 장비 사용 기록입니다.
IT 팀원이 프린트물을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가 없는데 장비가 8시간이나 돌아갔네요. 그날 윤설아 씨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IT 팀원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컴퓨터로 회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날 305호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청구돼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수진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미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200만 원이나요?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태호가 다른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어떤 패턴 말씀이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빈 병실에서 장비가 돌아가고 같은 날 비급여 청구가 올라가는 겁니다. 태호가 여러 장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수진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법무팀장님, 지금 회의실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급한 건입니다. 법무팀장 이민석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소연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의료 사기죄로 충분히 고발 가능하네요. 민석이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공익법률단체와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소연이 답했습니다. 태호가 추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일부 기록이 지워지려던 흔적이 있어요. 태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시도가 있었죠? 미정님이 공항에서 유기된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를 일부러. 소연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밝힐 겁니다. 민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고발장 초안을 만들겠습니다. 검찰과도 바로 상의해야겠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이런 일을. 지금은 진실을 드러내는 게 우선입니다. 소연이 미정을 달랬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호가 자료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형사고발 절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진이 컴퓨터를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겁니다. 소연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요.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재단 대회의실에 이사진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소연이 정면 스크린을 점검하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이 무겁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소연이 이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강지훈 병원에서 적발된 유령 환자 명단입니다. 화면에 환자 명단과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허위로 올려진 입원 기록이 모두 35건입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35건이나 됩니까? 네, 불과 지난 6개월 동안 쌓인 기록만 이렇습니다. 태호가 답했습니다. 수진이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조작한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진료비 명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도 없는 병실에서 올라간 금액이 전부 합쳐 8천만 원입니다. 이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다음은 병실 장비 사용 기록입니다. 함께 보시죠. 태호가 세 번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환자가 없는데도 기계가 돌아갔던 시간들이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소연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강미정 어머님, 앞으로 잠깐 나와서 그날 보셨던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대로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연이 미정을 격려했습니다. 미정이 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상한 걸 본 날은 한 달 전 10월 15일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손주 보러 오후 2시쯤 병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의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305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환자도 없이 혼자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는데 심장 박동재는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면서 켜져 있었어요. 이 사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전화로 누구와 이야기하면서 사인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수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윤설아 씨는 오후 1시 반부터 6시까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태호가 출입 기록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305호에서 비급여 진료비 20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복도 끝 모퉁이에 숨어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그 뒤에 또 보신 게 있습니까? 간호사가 들어와서 며느리에게 뭔가 묻자 며느리가 들고 있던 서류를 펴서 보여주더군요. 미정이 손짓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복도 쪽 컴퓨터에 앉아서 키보드를 계속 두들기며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제 생각엔 적어도 1시간은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호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공항 측으로부터 CCTV 영상도 넘겨받았습니다. 화면에 공항 체크인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에서 설아가 미정의 여권을 받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윤설아 씨가 어머님 여권을 받아 자기 가방 안쪽에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가족들이 미정 없이 출국 수속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 쪽으로 가신 사이에 나머지 가족들이 어머님 없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일부러 버리고 간 겁니다. 한 의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법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 사기죄, 그리고 존속유기죄까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의료 사기만으로도 징역 3년 이상이 나올 수 있고 유기죄까지 더해지면 형은 더 무거워질 겁니다. 민석이 답했습니다. 소연이 이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과 맺은 모든 지원 협약을 즉시 중단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이 사진들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소연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민석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고발장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련 증거들 정리해서 검찰에 낼 패키지도 만들어주세요. 소연이 태호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정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검찰청에도 가야 하는 건가요? 네, 오늘 오후에 첫 조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소연이 미정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오태준 검사가 미정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태준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재단에서 보내온 자료들은 전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태준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경위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준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미정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제 여권이랑 휴대폰을 자기가 들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그 다음엔 비행기 타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라고 해서 저는 그대로 다녀왔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자료를 보며 질문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셨던 수상한 장면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환자 없는 방에서 심장 기계가 켜져서 삐삐거리고 있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태준이 동료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료면 충분합니다. 구속영장 신청 준비하세요. 영장 집행은 언제로 잡을까요? 내일 새벽 동시에 압수수색과 체포에 들어가겠습니다. 태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자택, 사무실 세 곳을 같은 시각에 치는 걸로 하죠.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동료 검사가 메모했습니다. 소연이 미정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는 조사도 많고 많이 바쁘실 겁니다. 소연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다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미정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요. 소연이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검찰은 체포작전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새벽 5시 검찰 수사관들이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팀은 지훈과 설아의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동시에 진입합니다. 전팀 준비해 주십시오. 수사관들이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병원 행정동 2층 사무실에서 설아가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설아가 서류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파쇄기로 돌리고 이건 집에 가져가서 숨기고. 설아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나눴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찰입니다. 윤설아 씨 맞습니까? 수사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설아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인데요? 윤설아 씨 맞으시죠? 윤설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체포라뇨?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료 사기와 시어머니 유기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시킨 대로 일만 했어요. 억울합니다. 설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책상 위와 서랍 안에 있는 서류 전부 증거로 압수하겠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서류들을 비닐봉지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들 다 원장님이 시켜서 만든 거예요. 전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주차장에서는 지훈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지훈이 병원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원장님, 잠시만요. 수사관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뒤돌아봤습니다. 예, 왜 그러십니까? 검찰입니다. 강지훈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체포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료 사기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지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하나씩 확인될 겁니다. 수사관이 지훈의 휴대폰과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지훈과 설아는 각각 다른 경찰차에 탔습니다. 두 차량이 병원을 떠나자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지금 막 강지훈 병원장과 윤설아 행정실장이 의료사기 혐의로 정격 체포되었습니다. TV 기자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진짜야? 원장님이 검찰에 끌려갔다고? 간호사 한 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병원 인트라넷에 방금 비상공지가 올라왔어. 다른 직원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병원은 임시관리체제로 전환된다고 써 있어.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지훈이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305 병실에서 있었던 일부터 설명해 보시죠. 수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305라니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방에 환자가 없을 때 의료기기를 가동한 기록 말입니다. 수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장비 사용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훈이 화면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 기록은 제가 직접 건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보통 행정실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 제가 세세하게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윤설아 씨하고 짜고 허위 진료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만 수사관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는 환자 진료 보기도 바빴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설아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십시오. 여기 적힌 사람들 중 실제로는 입원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럿입니다. 수사관이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전부 원장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설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지훈 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이겠어요. 다 지시가 있어서 한 겁니다. 설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산 기록을 지우려고 하셨습니까? 수사관이 컴퓨터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오래된 자료라서. 근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공항에 버려진 바로 그날부터 삭제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에요. 그날인 줄도 몰랐어요. 설아가 변명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금융 계좌를 추적한 결과도 확보했습니다. 허위로 청구한 돈이 이렇게 두 사람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 자료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돈은 병원 운영비였습니다. 제가 맡아서 쓴 것뿐입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운영비라고 하십니까? 수사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돈 다 돌려내라. 한 가족이 현수막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없는 환자 만들어서 돈 벌어먹고도 부끄럽지도 않냐. 다른 가족도 분노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늘 진료 예약된 환자분들께는 뭐라고 안내해야 하죠? 간호사가 원무과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연기된다고 안내부터 드리세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요. 원무과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지훈과 설아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윤설아가 꾸민 겁니다. 나는 뒤늦게 알았어요. 지훈이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원장님 지시만 따랐습니다.
설아도 자신의 조사실에서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항에 두고 온 계획은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수사관이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자기 어머니 때문에 일이 꼬인다고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고, 입을 막아야 한다고. 설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 존속유기 혐의로 두 사람 모두 기소하겠습니다. 태준 검사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첫 공판 기일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다음 달 15일로 신청하겠습니다. 태준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일정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지훈과 설아는 구치소에서 각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재판까지 가는구나. 지훈이 통지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얼마나 살게 되는 거예요? 설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최소 3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미정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일이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미정이 집 앞 우편함에서 두꺼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송인 란에는 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편지를 보냈네. 미정이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3장에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공항에 두고 떠났다니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미정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병원도 끝났고 아이들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이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정이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없어진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미정이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아빠는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벌을 받게 됐다고. 앞으로는 할머니만 믿고 살라고 전해주세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저는 이제 견딜 힘이 없습니다. 미정이 편지를 내려놓고 급하게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좀 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소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자기가 없어지는 게 낫다느니, 더는 못 버티겠다느니 그런 말을 써놨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편지는 그대로 두시고 손대지 마세요. 소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소연이 미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단 심리상담팀의 박현우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편지를 제가 조금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현우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현우가 편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분명히 위험 신호입니다.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위험하다는 건가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문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우가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바로 검찰청에 알려야겠습니다.
소연이 태준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님, 지금 급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강지훈 씨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곧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소연이 편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했습니다. 태준이 편지를 확인한 후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치소 측에 연락해서 특별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연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민호와 서윤의 담임 선생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정 할머님 되시나요?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강미정입니다. 손주들 보호자 문제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부모가 모두 구치소에 있어 서류상으로 아이들 임시 보호자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친할머니인데 제가 보호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후견인 절차라니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곧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댁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들 문제까지 생겼어요. 소연 씨. 어떤 문제가 또 생겼는데요? 제가 애들 후견인이 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한대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에서 정해놓은 순서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사회복지사 김영희가 미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아동보호 담당 김영희라고 합니다. 영희가 인사했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미정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저 할머님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친할머니인데도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미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나이, 건강,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으셔야 해요. 언제까지 받으면 됩니까? 이번 주 안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영희가 병원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한가요? 최근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미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예, 일이 한꺼번에 몰려서요.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와 서윤이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둘 다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서윤이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도와드릴 겁니다. 상담사가 답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집에 올 수 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법원에서 정해야 해.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아이들이 미정의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서윤이 미정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끝까지 너희 둘 다 책임지고 키울 거다. 정말이야? 중간에 우리 버리지 않을 거지? 서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렇지만 법적으로 처리할 게 좀 남아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미정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영예 복지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후견인 심사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미정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조건부라는 건 또 무슨 뜻인가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상담도 계속 받으시는 걸 조건으로요.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정이 안도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열어두는 조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설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할머님이 너무 힘드실 때 잠시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 솔직하게 말해봐. 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집도 학교도 그대로가 좋아.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셋이서 끝까지 같이 버텨보자. 힘들어도 할머니가 책임질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치소에서 강지훈 씨에 대한 특별관리 들어갔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이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미정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단 강연장 대기실에서 미정이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노년 유기 피해와 의료윤리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떨리시죠? 소연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금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미정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분명 잘하실 겁니다. 이 일을 직접 겪으신 분이니까 가장 생생하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소연이 미정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강연장에는 의료진, 사회복지사, 법률 관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이 한 150명 정도 되네요. 행사 담당자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셨네요.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 발표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소연이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배상금 받은 걸로 같은 일을 당한 어르신들을 돕는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네. 저만 이렇게 당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드리고 싶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 시작 시간이 되자 소연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연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강미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연이 미정을 소개했습니다. 미정이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연장에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손주 키우는 할머니였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주들 봐주고 아들 병원 가서 필요한 일 조금 거들고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간다며 공항에 가게 됐습니다. 미정이 그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을 뿐인데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전부 사라지고 저는 여권도 전화도 없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거겠지 했습니다. 설마 내 가족이 일부러 그러겠나 싶었거든요. 미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아들 병원에서 이상한 장면을 본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미정이 병원에서 본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없어야 할 환자 이름으로 기계를 돌리고 그걸로 돈을 받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저를 외국 공항에 그냥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동안 공항 의자에서 자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도움을 줬던 분이 우연히 저를 알아보고 구해주셨습니다. 미정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목숨도 건지고 진실도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손주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후견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정이 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다른 청중이 물었습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저처럼 버려지고 상처받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일입니다. 미정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받은 배상금으로 유기 피해자들을 돕는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미정이 기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정말로 5억 원 전액을 기부하시겠다는 거죠? 행사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 돈은 저 혼자만 붙잡고 있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정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강연장 모니터에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강지훈 전 병원장과 윤설아 전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했습니다. 강지훈에게는 징역 4년, 윤설아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정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연이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끝이 난 것 같네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족 상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집에 올 수 있어? 민호가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판결이 나도 시간이 걸려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구나. 상담사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면 계속 할머니랑 사는 거지. 미정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안 힘들어?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그런데 너희 둘이 있어서 더 힘을 내게 된다.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상담사가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이 답했습니다. 할머님, 강연 활동도 계속하실 계획이시죠? 네,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잡혀 있어요. 미정이 수첩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미정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엔 뭐 먹어요? 서윤이 냉장고를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미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난 김치찌개 먹고 싶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오늘은 진하게 김치찌개 끓여주마. 미정이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미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도와줄게.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릇이랑 젓가락 좀 꺼내줄래? 응, 알았어. 서윤이 신나게 그릇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음 강연 준비 회의가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실까요? 미정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10시까지 가겠습니다. 민호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괜찮은 거야? 또 나쁜 일 안 생겨? 그래, 이제는 괜찮다. 미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힘든 일은 다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도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 맡게 됐지. 미정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나처럼 버려진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야. 우리도 같이 도와줄 수 있어? 민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조금 더 크면 같이 하자. 그때는 너희 힘도 많이 필요할 거야. 미정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미정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정원에 의자를 놓고 앉아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사 교육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빠지겠구나.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할 일도 생겼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유기 피해자들의 사례와 지원 방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적힌 분들도 하나씩 꼭 도와드려야지. 미정이 파일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아래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와 서윤이 TV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별이 뜨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새 출발이구나.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강미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녀가 결국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한 생명을 구했던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자신을 구원했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용기가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굶주리며 절망했을 때도 아들의 죄를 증언해야 하는 고통 앞에서도 손주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부담 앞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미정 할머니는 유기 피해자들을 돕는 강연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이 헛되지 않았고 상처가 다른 이들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미정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